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선택이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은 죽기 싫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신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체험만 가지고는 사람이 속이 좁아져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갇힙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이 됩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나 안 그러면 뭐 이런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도 뭔가 체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에 확신이 있어요. 말에 확신이 있고 물론 뭐 고도의 사기꾼도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꾸준히 속이기 위해서는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정당성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험한다고 사실이냐? 아니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건들을 바꿔주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감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신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만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런 코스들,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루트를 알면 그걸 반복시킬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같이 대단하지는 않아요. 몰라. 그건 뭐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없어도 신통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게 우리도 그런 거 하려고 그랬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드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 좀 알딸딸한 것만 되지 확실한 건 잘 안 됩니다. 확실한 거 잘 안 됩니다. 되는 게 뭐 꽃갈 돌리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그게 이제 염력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거거든. 종이로 꽃갈을 접어. 그리고 그걸 바늘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멀리서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보다 몰라 이 안에서도 조금만 연습하면 될 사람이 나올걸.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뭘 하냐면, 아예 바람으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 조금 움직이는 거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이 안에서도 바람의 흐름이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100% 차단시킬 수는 없거든. 밀폐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컵 씌우고 컵 같은 걸 뭘 하나 씌우는 거예요. 그러고도 움직이면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거 나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많이 했다니까. 지금은 귀찮아서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돼. 해보면. 근데 이제 야 뭐 확실한 게 돼야지. 뭐 확실한 게 돼. 그거 움직여서 뭐 할 거야. 이제 그 생각이 결국은 나오는 거거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기후적인 것도 돼요. 그런 것도 돼. 그러니까 몇몇 가지는 돼. 근데 좀 큰 거가 견적은 나와. 될 것도 같아. 근데 이게 무진장 시간을 갖다 박아야 돼.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하려면 몰라, 이거 그냥 계산으로도 이거 몇 년 갖고 될까 싶은 정도거든. 근데 이거를 하나 하려고 몇 년을 해서 먹고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를 기반으로 사실은 명상 같은 것도 발전해야 이게 타당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기가 혼자서 뭐 눈을 감고 그 눈 감아서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눈 떠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를 평가할 때 뭐 투시 같은 거 이런 거 확인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전혀 책을 그것도 가능해. 이 책 있잖아요. 이걸 내가 봤어. 뭐 예를 들어서 봤다고 하고 이게 두꺼운 책이야. 그러면 내용을 모르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 그냥 흐름을 아는 거지. 예. 개괄적으로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디 한 대목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찾아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일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납니다. 이걸 내가 자유롭게 마구 펼칠 수만 있으면 대박.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랜덤으로 일어나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아서 보이는 게 야,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눈을 떠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거든. 야, 이거는 사실인가? 이렇게 착각도 가능해요. 그게. 제가 전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게 전생을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봅니다. 그리고 자기 전생을 보게 될 때는 느낌이 달라. 그냥 일반 그거하고 달라. 굉장히 이렇게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일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는 거하고 좀 달라.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연령 퇴행 최면 이런 거 TV에서 가끔 나오잖아. 레드썬 해가지고 자 어렸을 때로 돌아갑니다. 뭐 이러면서 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0세 이하로 뭐 저거 이런 거 저는 그게 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구라가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세국어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가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발음이었고 원효가 우리나라 발음이었고 원래 이름은 그건 한문으로 쓴 거니까 우리나라 발음이었고 그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신라시대 말이 원효의 이름이야 원래. 근데 그거는 몰라. 그래서 한문으로 바꾸면 그게 원효가 되는 거고 새벽보다 좀 빠른 발음이 세복이야. 세복보다 더 빠른 발음이 세부야. 세부보다 더 빠르고 그것보다 옛날 발음을 한 대여섯 단계 위로 올라가면 그게 원효 진짜 이름이에요. 추정컨대. 알 수 있느냐? 몰라. 왜냐면 언어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몰라. 신라시대에 사는 귀신을 하나만 잡아내면 그러니까 연령추행을 통해서 신라시대로 돌릴 수만 있으면 언어는 경기 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 개도 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아니, 생생해요. 굉장히 생생하게 거의 중요한 대목들은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도 그게 진짜냐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은 사람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어떻게 보면 영역을 넓히는 거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는 공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색과 공부가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사람은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감각 차단 현상을 잘 조건만 만들어내면 그게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요.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한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사실은 노력하게 돼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계속 영역을 넓혀서 어떤 결국은 내 중심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고집스럽게 내 중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주장만 반복하면서 중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강한 사람일수록 유연합니다. 사고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유연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였을 때의 유연성이 사실은 강함이에요. 그거는 풍부한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밖에 못 하는 거고,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반론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A에서 B로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아는 사람하고 직선 한 가지만 아는 사람하고는 얘기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부 안 하고 수행만 하면 속이 좁은 또라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험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게 반복되면 자기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어요.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건 사실 실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매트릭스나 인셉션이나 이런 영화들이 줬었던 화두잖아. 어떤 게 실제냐? 어떤 게 실제냐? 그래서 공부도 아무튼 여러분 생각보다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물론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시면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내 중심을 어느 정도 잡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배우는 거는, 사고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는 먼저 선행한 사람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빠른 게 없어요. 하나하나 자기가 개발해낸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는 김영옥 선생 얘기에 그 부분은 100% 동의한다니까. 전문가한테 듣는 것보다 빠른 건 없다. 그리고 그 전문가랑 듣는 것도 1대 다가 아니고 1대 1로 들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를 내가 모르는 거를 딱딱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선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해.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가르쳐줘. 동사무소에서도 그게 가능하고, 예전에 그런 교육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가능해.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아주 진짜 생짜 기억 니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선지식은 누구냐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단계들만 딱딱딱 알면 되지, 복잡하게 계속 몇 시간씩 들을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다 그래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막힐 때가 있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막힐 때가 있어. 그게 요겁니까? 이런 거 몇 가지만 딱딱딱 물어보면 돼. 그러면 진도가 쫙쫙쫙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런 선지식을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가 내 주변에 배성만 될 수 있으면 최고지.
그래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사실은 최고인 것 같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고, 근데 그게 그 조건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효한 지식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가 전문가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얼마나, 그러니까 뭐에 무슨 문제에 봉착했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사람한테, 가장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야, 네가 좀 알아서 뭐 좀 해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향기기나 안 그러면 지금 저 비디오 장비를 설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야,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객관적으로 뭐가 좋은 건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한 방에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지금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내가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아. 그랬을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 그 대체는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책을 쓸 때 늘상 편집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인터넷에 나오는 것보다 상위 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것만 갖고 책을 만들 경우에는 재밌게 만들어야 돼. 얼마나 재밌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다른 지식을 줘라. 아니면 그거보다 다른 지식을 줘라.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거나, 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뭐하러, 인터넷에는 찾기도 쉽고 다 그런데 뭐하러 책을 사겠어.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 얘기할 때는 재밌게, 그 다음에 아니면 인터넷보다는 좀 한 단계 높게, 그래서 인터넷 잘 안 찾아지는 얘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매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인터넷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비전문적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찌라시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영역만 그게 봤을 때 찌라시인지 알지, 모르는 영역 들어가잖아요.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 찾아봐. 뭐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다. 뭐 어쩔 건데. 이놈 얘기 다르고 저놈 얘기 다르고, 그러면 뭘로 신뢰하느냐, 유일하게 신뢰도를 뭘로 판단하느냐, 그 올린 놈이 그쪽에 전문가냐, 권위가 좀 있냐, 뭐 이거 보고 마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걔가 구라를 칠 수도 있어요. 그건 못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책은 활자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익명으로 뭐 이렇게 지식인 이런 데다 글 쓰고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좀 드러냈을 경우에 우리도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녹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뭐 녹화라도 할 때 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을 때까지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녹화하면서 제가 잘 안 하는 게 연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연도가 착각하기 되게 쉽거든. 그리고 그게 빼박입니다. 틀리면 너무 정확하게 틀려. 너무 정확하게 틀려. 다른 거는 좀 틀려도 이렇게, 아니 저도 얘기하다 보면 틀려요. 틀리면 그건 뭐 좀 착각했나? 뭐 이렇게 가능한데, 연도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어떻게 말을 못해. 아니 스티브 잡놈이라 하면, 아이 조금 이렇게 내가 그때 좀 그랬네 이러면 뭐 어쩔 거야. 그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연도는 너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연도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요. 책은 더 꼼꼼하게 봅니다. 책은. 왜냐면 이거는 잘못하면 방법도 없어. 그거는 내가 요건 발음이 좀 헛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만, 책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봐야 돼요.
사고의 지평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판단을 잘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리고 무조건 투자 대상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는 아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명상하고 이런 거는 자기 투자 부분은 절대 아끼면 안 돼. 이거는 자식 투자 부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 안 죽으니까 그래. 죽으면 끝내면 돼.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 자기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분들, 내 중심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한 거를 믿지만 수행을 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내 감각들이 현혹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느냐? 아니,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다 발생해. 다 발생해.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잠 잘 때도 우리가 꿈꾸는 것도 다 감각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꿈을 꾸다가 깨니까 네가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안 깨는 꿈, 그냥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꿈꾸면서 죽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면서 죽는 사람들, 편안하다. 이렇게. 너 잘못하면 골로 간다. 진짜 거기서부터 경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인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자기 스스로 비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는 자기 비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도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을 개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약간 욕을 먹더라도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에티켓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정확한 판단을 하죠. 내가 한 번 정도 얘기했을 때 상대가 안 들으면 안 바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은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어른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뵈면 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 그 다음에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문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철학과 교수나, 그 다음에 종교인들 중에 50 넘어서 교주 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아니, 하나 차리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식의 개똥 철학이 있어. 근데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딴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맞으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네가 자신이 있고 맞으면 논문을 쓰든지 책을 써. 주둥이로만 나불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 검토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해줘. 근데 그냥 말로만 해. 나는 이걸 발견해냈어. 근데 책도 없고 논문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사실은 뭔가 나는 여러분들과 달리 나만 미국에 가봤어. 여기 아무도 안 가봤어. 그러면 거기서 약을 팔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로 가듯이 약을 팔어. 하지만 그 약의 범위가 책 몇 권 이상 나올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근데 내게 불확실하면 약만 단편적으로 나오지 뭔가 체계성이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만 있는 것들은 아무튼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게 쓸모가 있느냐도 언제나 봐야 돼요. 저는 정신적인 가치를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높게 안 봐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얘기할 때 동아시아 문화의 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이렇게 일치하는 식으로 보는 문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신적 가치가 더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 물질은 어차피 무너지니까. 정신보다 물질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몸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예, 몸이 더 빨리 무너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물질적 가치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티벳에 한 명만 나오면 티벳 사람 다 먹고 살아. 국민소득 10만 불로 먹고 살 수 있을걸? 티벳 사람 정도면? 그 정도 인구면?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환생할 때 일론 머스크로 환생을 하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당연히 중요해. 하지만 물질 개발이 어느 정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 유지 못 합니다. 그걸 제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 같은 거 비판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부탄이 행복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진짜 거지 같은데 무슨 뭔 행복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을 보고 살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면 전 세계 사람이 걸로 다 가겠지. 내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 티벳이 그렇게 행복하면 너 거기 가 살아봐. 너 거기 가 살아. 안 살아. 야, 미얀마 수도, 위파사나나 이런 게 그렇게 좋으면 평생 가 살아. 평생 가 살아. 못 가냐? 충분히 갈 수 있어. 안 가. 몇 년 갔다가 바로 돌아온다. 행복한데 살고 싶진 않아. 글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왜 그럴까? 그리고 티벳의 승려나 안 그러면 그런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나오려고 해. 생각보다 그게 강하거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못 나와서 그런 거지. 쟤네 기회 되면 좋은 나라로 나오려고 그래. 야, 너네 그렇게 좋다며 왜 나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적 가치를 다 무시하는 거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질도 되고 정신도 되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은 무시하고 정신만 100% 옳아요. 야, 그건 생각 가치 잘 안 돼. 그러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안 먹고 사는 거. 제가 또 어렸을 때 안 먹고 사는 걸 또 시도를 한 사람으로서 아니야, 그것도 열심히 하면 배고픈지도 몰라. 되게 재밌어. 근데 다 그런 시도들을 처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시작했다가 더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그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구조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나한테 유용하라고 하더라도 종속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지면 그것이 타당성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비판이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려면 즉자화가 필요한 거고, 자기 비판을 가지려면 타자화가 있어야 되고, 그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그 배역에 몰입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하지만 동시에 그 배역으로부터 이탈해야 연기 변신도 가능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연기의 문제점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잔소리 잠깐 하고 또 한번 누워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더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귀찮아 요즘. 이게 정부 예산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또 몇 번 해보면 바로 귀찮아. 잠깐 다시 일어나 보세요. 방석을 들고 우리 저 밖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햇빛 뜨는데. 안대 끼지 말고 누워. 안대 끼지 말고 누워. 햇빛이 얼굴에 비치게. 눈부시니까 눈 감어. 얼굴이 꼭 저 햇빛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눈을 감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눈 감을 때하고 달리 훨씬 환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번뇌가 안 생겨요. 잡생각이 없어져. 밝으면 잡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그 상태로 한번 몸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가지고 몸 자세를 한번 잡고 미간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어저께 했던 것처럼 현성법신 현법열반 또 까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자, 들이쉬면서 현성법신, 내쉬면서 현법열반 이러면서 깔아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지개 한번 끼시고 몸을 살살 움직여서 일어나시고 방석 들고 제자리로 와주세요. 밝은 데서 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게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하면 정시 집중이 잘 되고 밝을 때 하면 그 환한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반은 또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그 뭐라 할까 그 흐름을 조금만 익히면 조건이 변해도 그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냥 글씨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바닥에 딱딱한 데 놓고 글씨를 써야 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쓸 수 있고 그냥 가능하죠. 그래서 그 흐름만 익히면 명상이 꼭 굳이 특정 조건을 계속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들에 맞춰서 자기 내면의 흐름을 정리만 쳐내면 돼.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간은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앉아서 쭈글 튀고 명상만 하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정답이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24시간을 그냥 명상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봐. 그러면 밥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옷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놈이 있냐고.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도 명상을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 제기를 하거든. 아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한테 배울 때 명상 상태에 있어서는 상당히 행복하고 좋다. 하지만 깨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당신 스승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주의, 어떻게 보면 선정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살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삶을 명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자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는 거를 명상으로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잠 진짜 많이 주무셔야 돼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대부분 발전합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잠잠의 시간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처리를 해놓고 잘 때 정리가 됩니다. 머리는 그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집어넣어 봐야 별 소용 없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서 내가 그걸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는 거를 명상으로 어느 정도라도 대체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는 대등관계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훨씬 좋은 거고, 그다음에 사는 것도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야 돼,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일을 해야 돼,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다음에 가정 생활도 해야 되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뭐 다 누군가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명상으로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삶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했을 때만 완전한 명상이 가능하대.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 속에서 하는 명상은 명상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반면에 삶과 연결시켜서 삶 자체가 명상이 되게 하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만이 완전한 명상이고 최고의 명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 중에서도 그걸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은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홍주종. 제가 사실 그 홍주종 빠거든. 홍주종. 그쪽이 홍주종. 중국에서는 홍주종. 그쪽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구산 선문이 대부분 그 홍주종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에도 있어요. 그 사골산문의 버밀국사라고. 제가 그 양반 갖고 지금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골산문의 버밀국사가 지금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맥이 그쪽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대산도 사실은 그 사골산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절도 송광사도 사골산문이고, 그래서 고려 중기의 진울 스님, 그 다음에 나홍 해근 스님, 이게 다 사골산문들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그 마조 도일 같은 경우 보면 도불용수라 그래가지고 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이나 진리라고 하는 거는 꼭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래서 입정 출정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완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 돼서 좀 더 높은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알딸딸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진정한 명상의 목적이다. 내 삶 자체가 그대로 다 각성하는 거죠. 각성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넘어서 내 삶을 버리고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고 삶 자체를 명상화시키는 그게 최고 단계. 그리고 그거는 동아시아에만 있어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는 동아시아에서만 그 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동아시아에서만 나오는지도 나중에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나 뭐 MBSR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거지같이 보는 게 거기서는 그런 단계까지 못 갑니다. 절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걔네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게 분절이 돼요. 분절이 돼요. 그래서 삶을 명상화한다. 제가 명상과 관련해서 슬로건으로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삶을 관통하는 명상이 아니면 진정한 명상이 아니다. 삶과 유리된 명상, 그것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과 유리되면 결국 시간이 쪼개져서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쉬는 거 다른 거 하듯이 아니면 뭐 취미 생활 하듯이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건 하기 싫은 거고 그 다음에 취미는 내 돈을 쓰면서라도 내가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 취미가 전문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안 되지. 왜냐하면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최광자들은 전부 취미가 직업화되는 거다. 아니면 직업이 취미화됐을 때 최강자가 나오는 거야.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도 다 지가 눈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똑같은 거겠지. 그때 피겨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당신이 어느 정도 이상 힘든 것도 있어. 힘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힘듭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겠지. 그래서 취미가 직업화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건 최강급입니다. 최강급.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양명학에서 또라이 광자, 미칠 광자는 성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미친 사람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거 말고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정민 선생 책에도 미쳐야 미친다. 약간 거기에 빠져야 그래야 도달한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단계가 최고 단계라더라. 최고 단계라더라.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 스님 얘기는 아닌데, 금강경 5가에 늘상 나오던 얘기였는데,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한 거지. 당신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일부독서 구중생연극, 뭐 이렇게 안중근 의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이번에 가시가 되신, 아니에요. 그 뭐, 안중근 의사가 뭔지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이 그냥 썼지. 예. 그 추구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게 있어요. 사자수학 추구집이라고. 그런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그냥 속담 정도 비슷하게.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속담처럼 그냥 그 당시 사람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를 자기 어떻게 보면 신념으로 쓰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뭐 책 같은 데다 이렇게 글 써주고 이럴 때 마음에 들면 다 다른 글로 그 사람에게 생각해서 맞춰서 써주거든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써줍니다. 이게 유교 문화예요. 수리부작의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월정사에 계셨던 그 탄원 노수님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고전들을 해석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자기 생각을 막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기본 거를 다 이해하고 플러스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진정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게 충실한 게 바람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 주련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절에 다 몇 개 없어요. 몇 종류 없어. 그 돌아다니는 얘기지.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가서 주련을 받으면 자기 얘기를 쫙 써주느냐? 안 써줘. 그냥 있는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라니까요. 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그 사는 삶 물음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당신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시절도 잘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에 대한 환기라는 겁니다. 일상을 환기했을 때.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유럽까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네오는 각성을 해서 그 세상을 깨려고 하는 거야. 허상을. 하지만 동아시아적인 거는 그 허상과 실제가 구분이 안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 허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그 자체가 모두 다 실상이 된다. 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를 버리고, 불교도 그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밀교 같은 경우는 나를 버리고 붓다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에서 말하는 거는 내 자체가 붓다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예. 나를 버리고 붓다가 된다는 거는 닮아간다는 얘기인 거고, 하지만 인간은 나라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00%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 자체가 붓다임을 각성한다면 상태가 메롱인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건, 예,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30 이상 80종으로 갖춰야 돼가 아니고 그냥 내 상태, 야, 좀 부족해. 그 부족한 자체로서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불완전의 완전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짜증나. 욕도 나와. 그게 뭐 문제인데? 꼭 도덕적으로 막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정답일까? 화낼 수도 있는 거지. 왜 욕할 수도 있는 거지.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끼어들어서, 여기 나오면 욕하는 거야. 그게 잘못이야? 그럼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돼? 이제 생각들이 좀,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활발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부족한 게 더 점점점 많아져요. 그 부족한 걸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부족한 걸 바꿔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자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가족도 마찬가지지.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느냐? 안 들지. 하지만 이미 끝났잖아. 그럼 그 자체를 재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야, 내가 바꾸면 나을 것 같아. 바꿔도 안 되거든. 바꿔도 안 돼. 그래서 그 부족함에 대한 자각, 그걸 각성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가장 대단한 행복 조건이에요. 그리고 명상은 그러한 흐름에 대한 정합성만 서 있으면 사실 명상은 도처에서 가능한 겁니다.
꼭 어떤 조건, 특수한 조건, 그 다음에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끊임없이 명상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명상할 수 있는, 생활 자체가 명상으로 바뀌는 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밖에 나갈 겁니다.